못난이 삼형제 낭만시대 TV. 오늘은 낭만시대 시인 얘기입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신 박인환 시인의 시와 이진섭 씨의 곡에 박인 씨가 노래한 세월이 가면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주자님이 안 계셔서 무반주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양해하고 계세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 나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가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흘리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흘리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낭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왜 그리 술을 마시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조봉님, 만봉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어제 술 한 잔씩 하셨나요? 안 마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쩐 일로? 그저께 밤새 4차까지 마시고 시신해서 오늘 아침에 겨우 일어났거든요. 아하, 목류병 걸리지 않은 다음에 마실 수가 없었겠네요. 만봉님은요? 안 마셨어요. 신기하네요. 추석날 술이 떡돼서 계단에서 엎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있다가 오늘 나왔거든요. 아하,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 마실 수가 없었군요. 사실 그저께는 몰래 마셨어요. 병원에서요? 근데 호랑이 수간호사한테 걸려서 반성문 2장 썼어요. 아, 나중에 3장 더 썼구나. 뭔 반성문을 그리 많이 썼어요? 반성문에서 문장 틀린 거랑 철자 틀린 게 80% 이상이라고 제대로 다시 쓰라고 해서 수간호사 봤어요? 엄청 무서워. 그러니까 젊어지는 일본 그거 좀 보세요. 조봉님,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요? 네, 아무래도 술이 술술 잘 들어가니까 마시는 거 아닐까요? 는 나의 조크. 삶이라는 게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행복이 없는 삶은 고통이고요. 고난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고민해볼 시점에서 우리는 술 마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네.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앵커 양반은 어떤 생각인데요? 앵커 저 양반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사람이 썰렁 그 자체인데. 참네. 사람들이 술 마시는 이유. 저 같은 경우 한 잔의 술을 마시면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나는 숙녀의 옷자락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뭐래? 목마와 숙녀 19절로 폼 좀 나보겠다는 거야 뭐야? 그런 시가 있었어요? 누가 나 몰래 먼저 썼냐 그래? 박인환 시인은 앵커 양반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구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삭막한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걱정과 고민을 잊기 위해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만 해도 마누라한테 맞고 사는 서름, 아들한테 무시당하는 그 울분을 달래기 위해 마신다니까요. 만봉님은 본인이 하는 행동에 비해서는 아주 적게 맞고 사는 것 같은데요?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얼씨구, 내가 당신보다 못하게 보여. 대처럼 지나가는 여자들 치마 들치면 아이스케이크나 외치고 사는 줄 아슈. 뭐라고요? 아이스케이크는 내가 60세 되던 해 눈물을 머금고 과감히 정리한 과거의 추억일 뿐이에요. 대처럼 방구를 추진력 삼아 빨리 걷는 걸 잘난 척하며 사는 줄 아슈? 아, 싸우지들 마세요. 남들이 보면 술 먹고 싸우는 줄 알겠어요. 무슨 그런 흉측한 말을. 술 먹고 싸우는 놈들은 술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아들 원재랑 술 마시고 술값 서로 내라고 다투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봤어요? 이거 반말인 쥐가 듣는다더니 봤구나. 정말 두 분처럼 술 안 마시고도 술 취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본인 얘기를 왜 남 얘기하듯 하고 그래. 자자자, 술이나 한잔하러 갑시다. 어휴, 술 진절머리가 나네. 이상 술에 취해 사는 인생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낭만시대 시인입니다. 뭐 사실 우리 삼형제 정도면 시인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이거 돌 맞는 돌 던진 소리 하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인은 사실은 옛날 시인들은 다 낭만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의 막론하고 다 낭만적이긴 한데 좀 옛날 시인들을 갖다가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하면 우리 가족들한테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유명한 시인이지만 우리 가족들한테는 양할아버지가 되는 우리 아버지의 양아버지인 구상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실 구상 시인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구상 선생님 또는 구상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구상 시인은 1919년생. 그 아버지한테 형님뻘이었는데 이제 대부님이 되시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가 며느리가 돼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사실은 큰형님 뻘 정도 되는 거지. 네, 구상 씨하고. 예. 근데 어쨌든 대자예요. 대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많은 시대 같은 시대를 부침을 겪으면서 같이 살아오셨고 그 19년에 태어나셔서 그 원산으로 일단 좀 가셔서 원산에서 젊은 시절 생활을 거기 신학교도 들어가셨어요. 중학교 소신학교 3년을 갔다가 하고 나와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기자 생활도 하시고 하다가 이제 시를 쓰셨는데 초토의 시라는 게 제일 유명해요. 그분의 시로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초토화된 그때의 상황을 갖다 쓰시는 시죠. 혹시 구상 시인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나는 이제 세배를 많이 다녔잖아요. 예, 이제 생겼죠. 설날 때 되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예. 구상 선생님한테 이제 세배하러 다녔는데 가면 이제 항상 그 시집을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내셨을 때야 안 줬지만 몇 권을 이제 받았어요. 제가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제목이 유치찬란 있었어요. 그 시집이 기억이 나요. 아니구나. 그 얘기는 아니구나. 그분은 뭐 시인으로도 유명하지만은 뭐 다른 것도 여러 개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이중섭 화백을 갖다 도와준 걸로도 꽤 유명해요. 아주 친한 친구이면서 도움도 많이 줬어요. 이중섭. 그리고 저기 중강 허튼 소리 중강 그 영화 그 중강은 양반은 아예 이제 구상 선생님이 집에 데려와서 살았죠. 그냥 먹여 살리고 막 그랬었죠. 구상 선생님도 결혼 잘해가지고 의사 마누라 있어. 맞아요. 그래갖고 이게 되게 좀 이상하지만 그 처제와 다녔어요. 저기 언니가 모든 활동을 갖다 처제한테 맡겼어. 언니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었으니까 병원에 항상 계셨고 모든 다니는 걸 처제한테 다 맡겼어. 처제는 결혼도 안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분도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또 있어요. 저기 구상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가톨릭 성모병원 거기 갔었거든요. 갔더니 정말 내가 여태까지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렇게 많은 화환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에는 대통령부터 해갖고 쫙 있지만 바깥으로요 모든 문인들이나 무슨 예술가들이 다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 화분을 놓을 수가 없게 완전히 삥 둘러서 있더라고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박정희도 그 정도로 저기 존경을 많이 받은 분이구나 그 생각을. 박정희도 구상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도 욕을 해대가지고 그게 이제 그 말은 맞는데 음. 그 두 사람의 그 우정이 따로 있었어요. 사실은 나이는 이제 2살 박정희 더 많았는데 그 옛날에 무슨 뭐 문인협회 그 군대 거기에 이분이 이제 장을 맡고 있을 때 그 양반이 정보국장 할 때 박정희 그때 그 사령관이 둘을 이렇게 인사시켜줬대. 그 다음부터는 3명이서 그 사령관하고 박정희 그때 대령하고 이 구상 선생님하고 같이 술자리를 갖다 자주 하면서 그 우위를 다졌는데 나중에 딱 대통령 되고 나서는 이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난 그냥 남산골 샌입으로 남게 해달라. 난 안 그리고 하겠다. 되게 정치를.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그 박정희랑 같이 할 수 없었죠. 사실은 그 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친구니까 우정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은 그 양반이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태는 상당히 못마땅해 하셨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무슨 그 문학인들 무슨 사건이 재판이 있었는데 증인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가는 척하고 있다가 당일에 싹 나타나갖고 그 증언해갖고 다 무죄 만들고 이런 거 유명해요. 그런 것도 74년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네요. 아니 뭐 저기 아버님과의 그것도 있죠. 그렇지 옛날에 네, 잠깐. 그거는 이제 자유당 정권 때고 자유당 정권 때 아버지하고 구상씨 그러니까 구상씨를 걸은 건데 아버지가 대자였기 때문에 같이 걸려서 사형 구형까지도 받으셨다가 무죄 그 당시 자유당에서 정적 제거를 위해서 잡았을 때 전원 무죄가 난 거는 그 한 사건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기 연결되는 바람에 통역 장교셨을 때 그러니까는 뭐 별자리들 영관급들이 미국에서 탄원서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 자유당 정부에서 깜짝 놀래갖고서는 전원 무죄 때려갖고서는 구상 선생님도 아버님 덕분에 무죄가 된 거죠. 사실은 안 그랬으면은 그렇죠. 저기 조방훈 선생이나 그분들처럼 다 감옥 가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죠. 구형이 사형이니까 상당히 그 센 거였죠 그때는. 구산 선생님이 너무 길었다고 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구상 그다음 뭐- 선생님이 그 저기 굉장히 저기 잘생기셨어요. 잘생겼어요. 정말 내가 저기 80몇 살까지 이제 제가 이제 세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도 그 기품이 있잖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렇게 기품이 있으시고 나 딱 한 번 인사하러 갔는데 와 네가 만봉이구나. 그랬었어. 수염 밑에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수염 기르시고. 그 또 뭐, 다른 시인에 대해서 그 무렵에 태어난 분들이겠죠 거의. 근데 김수영 씨는 잠깐만 얘기한 21년도에 태어나서 68년에 48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마지막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처음에 모더니즘으로 시작한 젊어서부터 내가 뭐 이렇게 일반 이렇게 시인들처럼 가다가 그분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이고 뭐 도읍교지대까지 나온 양반 다 거기 다녔던 양반이야. 다니다가 징집 피해서 만주로 도망간 거죠. 아무튼 그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4.19 혁명 이후부터는 저항 시인으로 변화지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는 시를 썼어요. 대표작이 또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뭐 나부끼어 풀이 눕고 마침내 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교과서에 없었는데 그 다음 세대 교과서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그 저항 시를 쓰시고 그러고 뭐 제1회 59년도에 제1회 그 시인협회 상도 받고 뭐 아무튼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수입은 양봉 같은 거 하면서 양계를 하면서 수입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저항시를 쓰고 그래서 그걸 기려가지고 뭐 지금 그분을 기리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돌아가기 전까지 그런 게 없었지만 도봉산 올라가다 보면 김수영 시비도 있고 본 것 같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가 옛날부터 좋아해서 그분 시집 내가 들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분 영혼한테 그 만나면은 내 동생이 좋아했는데 당신도 좋아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근데 그럼 난 모르는데 그럼 할 말 없고. 자, 그럼 그리고 저기
조봉이 형이 처음에 우리가 다 우리 형제들이 다 시인 아니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농담식으로 물론 얘기했는데 우리 시인 맞아요. 우리 사람들이 너희 못생겼지? 그럼 우리가 네 그걸 시인하고 시인. 시인 맞아. 아니구나. 저는 우리가 아까 세월이 가면 노래했잖아요. 네. 박인환. 낭만 중창 거기 이제 시를 쓰셨던 그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이제 26년도에 이제 태어나서 5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0살에 돌아가셨어요. 마무리 역사문화공원에 가면 나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모윤숙 씨가 이제 고인의 시를 읽고 그 친구인 뭐 조병화 시인이 조시를 읽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20살부터 이제 어떤 그런 시를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기 경향신문사 기자도 했었고, 그러니까 진짜 젊은 나이에 그 10년 동안의 어떤 삶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도 뭐 서울에서 뭐 경기중학교도 다니다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영화관에 가다가 영화관 맨날 걸려갖고 중퇴하고서는 저기 다른 데에서 나오고 이제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쓴 시 유명한 게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목마숙녀 그게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제일 싶네요.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세월이 가면 이 두 개. 근데 이 세월이 가면은 이 작곡하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래요. 그 저기 우리는 낭만 시대와 같이 하는 전화기 같아요. 축하문 녹화하는 중이야. 출연하는 것 같아.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여튼 그래갖고 작곡하기 일주일 전에 쓴 시인데 그게 이제 명동에 보면 경상도 집이라고 이렇게 술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옥호로는 이제 은송이라고 불렸고 그 주인이 채부람 어머니가 주인이셨던 거기에 이제 문인들 예술가들이 많이 모였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뭐 문인들이랑 예술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박인환 시인이 이 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그 친구 이진섭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하고 그 옆에 있던 나혜심이 노래를 하고 그리고 그 노래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 테너 저기 그 예술가들 와서 또 부르고 와서 그날 계속 그 노래를 계속 불러갖고 어떤 뭐 작은 음악회가 됐다시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재들이나 가능한 상황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노래를 명동에서 이렇게 했대요. 명동 엘레지라는 맞아요. 별명으로. 그 노래가 명동 엘레지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 노래 갖다가 이거 우리가 지금 들으면 대단한 걸 갖다 나혜심이라는 사람도 또 상당히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부르고 즉석 작곡하고 참 대단해. 김수영이랑도 저기 되게 친했었는데 이제 한때는 이제 좀 다툼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친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좀 생각이 달라서 좀 그러니까 서로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서로의 방향이 약간 다른 거죠. 어떤 그런 건 약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박인환 시인은 이제 30살에 저기 작곡하셨지만 이제 그 되게 잘생기셨대요. 그래서 댄디보이라는 별명을 갖고 그러니까 댄디는 멋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댄디보이라는 그런 별명 얻을 정도로 그렇게 옷도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니고 또 뭐 마리서사라는 그 서점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많은 문인 예술가들이 복덕방처럼 이렇게 많이 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노래도 좀 책이 있었거든. 거기 그 시인들 쫙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들 이런 거 그런 거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저기 그 이상 시인을 되게 또 저기 존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했다고 그래요. 박인환 시인이. 그래서 3월 17일이 기일이었는데 그날부터 이상 시인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랑 만날 때마다 이상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일 동안 계속 술을 마시고선 30일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참나. 나도 며칠 전에 술 먹다 죽을 뻔했네. 형 시인 유명한 시인 아니야. 착각하지 마. 시인할게.
삼봉 한마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디 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들어. 둘째 아들 문제 있어 항상. 그러고 보니까 그거 잔치를 처리됐네. 벌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몽둥이 잔치? 그거 처리됐어. 그 집 나간 며느리 돌아와. 전어. 난 이번 여행 가서 전어 아니다. 먹었어요. 전어철 지났다. 지났죠? 전어는 추석 전에 먹어야 되는. 자, 갑자기 삼봉 한마디가 이상한데 우리 뭐 삼봉 한마디 항상 그랬으니까. 저는 아까 우리가 부른 세월이 가면을 부르면서 오늘 삼봉 한마디 이거 해야지. 70년대에 둘이 부르는 걸 듀오라고 그래요? 듀엣이라고 그래요? 둘 다 맛있어. 둘 다 맞아요? 응. 그 듀오, 혼성 듀오가 두 개가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뚜아에모아가 있었고 라나의 로스포가 있었어요. 뚜아에모아는 프랑스 언론 너와 난데 너와 나. 그때 박인희가 숙대 불어국문학과를 댕기고 있었는지 졸업했는지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뚜아에모아고 이피론하고 이제 박인희하고 이렇게 한 거고, 또 라나의 로스포는 두꺼비와 개구리라는 뜻인데 이태리 말이래요, 그거는. 그래서 라나가 두꺼비고 라나의 로스포, 라나가 로스포 이렇게 되는 건데, 뚜아에모아는 박인희하고 이제 이피론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박인희가 나와서 그 다음에 딴 사람 뭐 한 두 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라나의 로스포는 두꺼비와 개구리인데 12번을 바꿨어요, 여자를. 그래갖고 또 두꺼비잖아. 그러니까 홀랑홀랑 다 잡아먹어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세 번째가 네 번째 여자는 나오면서 혼성 듀엣은 결혼할 사람이나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고 나왔대요. 남자게 누구지? 진짜 애가 두꺼비가 생겼잖아. 한민인가 뭐 그래. 별로 그래서 별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뚜아에모아 엄청 좋아했고 라나의 로스포는 안 좋아했었어요. 은희 하나 거기 거치나 은희는 잘 괜찮아요. 은희 목소리 사랑해 부를 때 그거 참 대단하지. 예. 특이했죠. 그랬던 그 두 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뉴스에 늘 나오는 거,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왜 어려워지느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켰어요. 달러를 무지무지하게 찍어낸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증가가 되고 물가는 엄청 올라가고 남은 돈들이 전부 다 부동산 시장 같은 데서 집값은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똑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금리를 막 올리는 건데 올해 말까지 뭐 엄청나게 0.5% 올리면 빅스텝이고 0.25가 보통이고 0.75 가려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그 0.75씩 지금 3번 올렸는데
또 올린다, 이번에 또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황당해지는 게 뭐냐면 그렇게 걔네들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놔두면 수입 원자재가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주고 산 게 10만 원이 돼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또 그만큼의 우리나라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우리나라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문제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104%래요. 104%. 한마디로 해서 전 국민이 은행 빚을 갖고 있는 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빚을 진 소시민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거나 우리나라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덩달아서 막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개망하는 거죠. 아주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어 지금.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나라도 최소한 빅스텝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그제 그러니까 점점 또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움의 연속이고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게 이렇게 환율도 올리고 또 돈도 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 내려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라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알고 있었는데 얘기하니까 또 더 마음이 아프네. 이걸 좀 달래주시죠. 어떻게 좀 네, 오늘 저는 3번 한마디로 아까 박인환 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목마 승려 한편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세요. 외워서 하는 거겠지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한마디 할 때 한 거. 그럼요. 컴퓨터가 다 외워놔요. 나 이거 아니면 돌탱이라니까요. 목마 승려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승려의 끝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난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는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근데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이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난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 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오는데. 오늘 이따가 끝나고 술 한잔 먹읍시다. 댓글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했어요. 오늘은 댓글이 이선미 씨가 보내주신 거 하나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선미 씨 하면 만봉하면 이선미 씨. 그래서 오늘은 만봉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선미님 감사합니다. 댓글 꼬박꼬박 잘 쓸게요. 구박하지 마셔요.
가을 10월에 태어나서인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감성이 대박인 건지 왜 이렇게 가을을 탈까요? 올해는 유난히도 타네요. 딸을 결혼시키고 이틀만 힘들고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가을엔 형님들에게 편지를 하겠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박두 개봉이네. 박두 개봉. 이선미님 오세요. 소주 사드릴게. 저기 딸 결혼 왜 얘기 안 했어요? 야달맞으니만 계속해요 이선미님은. 모나리자